예. 이어서 저는 이제 세션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 봤습니다. "100줄 내외의 코드로 MCP 서버를 만드시오."라는 시험 문제로 테마를 잡았고요. 네. 진짜로 100줄 내외면 MCP 서버를 만들 수 있을까요? C# 으로? 그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프로그래밍 스킬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바이브 코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 내용들을 따라해 보실 수 있어서 코드 내용이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쉽게 따라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초중급 난이도라고 설명드리고요.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비주얼 스튜디오 안 켭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가지고 C# 파일 한 개만 가지고 SQLite DB랑 VS 코드랑 제가 오늘 요거 맥OS 맥북 에어로 지금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선 MCP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AI 가지고 사용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죠? 이제 채팅을 할 때 모델이랑 보통 채팅을 합니다. 가장 기저에는 모델이 내가 뭔가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보내면 모델이 가장 그럴듯하게 자기가 이제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확률적으로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는 답을 이제 텍스트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게 LLM의 기본 동작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죠? 어차피 모델은 그 정해진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값에서 최대한의 어떤 가까운 값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하질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답을 지어내야만 하고 이 과정에서 환각 현상을 마구 일으키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환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레그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델을 우리가 수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델이 참조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를 이제 AI가 참조하기 좋은 형태로 이걸 다듬고 가공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레그라는 형태로 가상의 그런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넣어 주고 그 찾은 힌트를 바탕으로 답변에 합성을 해서 AI가 답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고런 개념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레그를 구현을 효과적으로 하면서도 재사용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CP라는 도구를 일차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MCP는 일종의 플러그인 같은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그를 사용하기 위함인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확장 도구나 기존의 검색 엔진을 부르는 것이나 아니면 요즘 이제 그 오픈클로우로 많이 시끌시끌하죠. 이 오픈클로우가 이 MCP 같은 기능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실제로 시스템을 제어를 하거나 기존 프로그램들의 문자로 변경하는 일까지 담당을 하기 때문에 편하지만 보안상 동시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MCP 서버를 만들어서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말만 많이 나왔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셨을 거예요. 특히나 C샵에서는요. 그래서 C샵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고 새 프로젝트 만드시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번잡하다고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C샵은 파이썬처럼 코딩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단내 10에 들어와서 드디어 그 기능이 정식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의 내용은 진짜로 C# 파일 한 개, 단 한 개 파일만 사용해서 SQLite DB랑 연결해서 MCP 서버를 만드는 것까지가 데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일 기반 앱을 사용을 할 때 아니 그전에 C샵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때 '과연 100 줄로 MCP 서버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될까?'라고 의문들을 많이 가지실 텐데 근데 예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해볼 만한 그런 시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빈 폴더를 하나 만들고 우리가 전에는 이제 개발 도구를 열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작하는 개념이었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냥 코드 에디터로 서두에 이제 이 프로그램 파일이 이제 무슨 SDK를 사용을 하고 특성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이제 앞단에다가 이제 고유한 문법이 있습니다. 파일 기반 앱에 해당이 되는 고유한 문법이 있어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서술을 해 주면 곧바로 이제 프로젝트로 인식이 되면서
실제로 코드 작성을 하고 또 인텔리전스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바로 됩니다. 네. 그러면 라이브 데모를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쵸.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모를 위해서 이렇게 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이게 마이크가 불안정하네요. 네.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시죠? 네. 네. 여기서 코드를 코드 에디터를 이렇게 바로 하나 실행을 해 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새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예, 이렇게 app.cs라고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보통 이제 프로젝트 시작을 할 때 보면은 이제 파일 단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C# 인텔리전스가 되지?'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확장 기능에 C# 데브킷이라고 하는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이걸 설치를 해 주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코드 자동 완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파일 기반 앱에서 사용하는 그 유의 패키지 참조 같은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이제 솔루션 파일이나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 놓은 폴더를 만약에 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하단 부분에 솔루션 탐색기라고 하는 창이 실제로 뜹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지만 실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그 풀 버전에 가까운 경험들을 여기서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익스텐션이 이거 C샵 데브킷이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자, 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핸즈 온된 모듈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파일 기반 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C샵에 새로운 문법이 추가가 된 기능들을 일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 보는 그런 이제 지시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샵 콜론 패키지, 샵 콜론 SDK, 프로퍼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cs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때 그 안에다가 XML로 이런 속성들을 지정을 해서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레퍼런스 참조하시고요. 아니면 뭐 빌드 속성 바꿔 주시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걸 그냥 C# 파일 서두에다가 이렇게만 문법적으로 이제 그 예약된 지시어만 써 주고 적절한 값만 넣어 주면은 프로젝트 파일이 없어도 그냥 파일 하나로 정말 끝이 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샵 콜론 패키지 한 다음에 그 요즘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이제 제이슨 패키지를 갖다가 이제 추가를 하고자 한다 할 때 그 luget.org 가셔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제이슨 한 다음에 이제 원하는 패키지를 찾아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예전이랑 다르게 되게 많은 그런 그 패키지 추가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요 파일 베이스드 앱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요걸 그냥 카피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냥 붙여 넣으면은 패키지 로딩하는 데 쪼끔 시간이 걸려서 잠깐 다루어 볼게요. 네, 나왔네요. 뉴튼 소프트 제이슨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코드가 지금 인텔리센스로 바로 읽혀서 지금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됐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던 것처럼 F5 키를 누르고 C샵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활성 파일 디버그라고 해서 이런 전용 메뉴가 나타나고요. 네, 보시면 지금 이렇게 뉴튼소프트 제이슨, 제이슨 리더라고 하는 타입 네임이 정확하게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9 키 누르면 디버그 브레이크 포인트 걸 수 있죠? 잘 되는지 볼게요. 네, 뭔가 꼬였군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중단점이 잘 걸려 있고, 이렇게 마치 그 전체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처럼 이제 작성을 하면서 이 안에서 인텔리센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 디버거도 잘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간단한 이제 변수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조사식에 한번 넣어 볼까요? 네, 문자열도 잘 인식되고, 그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그 오브젝트 같은 것들 속성 조사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요렇게 바로 조사식에다가 넣으면은 예, 값이 조회가 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된 이런 그 개발 환경 위에서 이제 전체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 없이 그냥 바로 에디터 열어 가지고 인텔리전스 지원을 받아가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환경 위에서 이제 코드를 하나씩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작업을 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요. 단넷 SDK 10.0 이상을 반드시 까셔야 됩니다. 단넷 리스트 버전스 해서 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예, 리스트 SDKs라고 해 가지고 보시면 10.0 이라고 지금 화면에 항목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10.0 버전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지금 이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만들어 보려는 MCP 서버는 그 SQLite 샘플 DB 중에 치노크라고 하는 DB가 있습니다. 이 DB는 이제 그 음악 아티스트들이 음반 앨범 냈던 것과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가상의 이제 음반 가게 레코드 DB이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클라이언트를 만들면 적당하겠죠. 그대로 카피해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예. 크기가 작아서 금방 받아지네요. 네. 한 1.1 메가 정도 되고, 실제로 SQLite DB가 맞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네요. 앨범, 아티스트, 뭐 커스터머, 임플로이, 음반 가게들이 이제 갖고 있어야 될 정보들이 테이블 형태로 잘 정교화된 걸 볼 수가 있고, 네. 조회도 간단하게 해 볼게요. 데이터가 잘 들어 있는지 봐야 되니까. 네, 잘 들어 있네요. 네, 5 명의 네, 아티스트들 상 이제 오름차순 정렬로 해서 처음 나오는 5 건에 대해서 예, 잘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DB를 가지고 실제 그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줄이 무슨 용도인지 안다, 설명할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 줄의 용도가 뭘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우리가 그 쉘 스크립트 실행한다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쉘 스크립트는 사실 텍스트 파일에 불과하거든요.
네, 이 텍스트 파일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지해 놓은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샵 느낌표로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쉘 스크립트로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그다음에 오는 내용들은 일반 명령어인데 이제 샵 느낌표 그다음에 슬래시 usr bin env라고 이렇게 써 주면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그 사용자 유저 그 쉘 기준으로 들고 있는 환경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오는 명령어를 찾아서 그 명령어한테 이 파일 전체를 던지세요라고 하는 그런 지시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뒤에 뭐가 오죠? 단넷이라고 하는 게 옵니다. 단넷이라고 하는 CLI 명령어에다가 이 파일을 던져 넣어서 실행하세요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말인즉슨 이 파일 자체를 chmod 플러스 x라고 해가지고 실행 권한을 이 파일에 대해서 부여를 하고 진짜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됩니다. 잘 되는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네, 이렇게 샵 느낌표 한 다음에 이렇게 첫 줄을 쓰는 거를 쉬백 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쉬백 라인 같은 경우는 원래 C# 표준 문법상에서는 지원되지 않은 문법입니다. 컴파일러가 나야 정상인데 파일 베이스드 앱과 단넷 10에 들어와서 C# 문법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주어도 주석으로 지금 인식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낮은 버전의 C# 컴파일러나 이런 쪽으로 갖고 가게 되면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생기겠죠. 예, 그다음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네,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그런 패키지 SQLite 그 드라이버를 불러와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MCP 서버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MCP 서버, 그다음에 네, 인제 익스텐션 호스팅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제 다룰 거기 때문에 예, 이런 패키지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베이스드 앱의 경우는 기존의 전통적인 단일 프로젝트랑 다른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이티브 AOT가 기본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리플렉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존을 하는 이제 MCP 서버 특성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요런 부분을 이제 패치를 하나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만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그 C#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기대를 하는 그런 모든 기능들이 이제 이 줄 한 줄이면은 다 활성화가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계속 하기 전에 네, 쉘 스크립트처럼 작동하는 게 정말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맛보기로. 네, 이렇게 넣었고 예, 지금 이제 이 실행 권한이 지금 주어진 상태여서요.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단넷이라든가 이런 명령어를 하나도 안 쓰고 마치 이제 일반 프로그램인 것처럼 지금 바로 구동이 됐습니다. 그것도 맥OS에서. 예, 그래서 헬로 월드라는 문구가 잘 떴고, 아까 빠르게 지나갔지만 이제 패키지를 저희가 참조 걸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다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빌드해서 지금 그 프로그램까지 한꺼번에 띄워 준 겁니다. 계속 이어서 데모 진행해 볼게요. 이제 필요한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예. 이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들을 참조를 해 주시고 MCP 서버를 본격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전의 단넷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요. 지금의 단넷 프로그램들은 항상 이런 패턴을 따릅니다. 처음에 빌더로 이제 그 종속성들을 처음에 저장할 그런 이제 호스트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일반 콘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스트 크리에이트 애플리케이션 빌더라고 썼는데, 이 부분이 마우이로 가는 경우에는 마우이도 이런 패턴에 따라서 빌더 인스턴스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ASP.NET 코어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크리에이트 빌더라고 하는 뭐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써서 ASP.NET 호스트를 띄우고 그 안에서 캐스트레 서버를 띄우는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반 콘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네릭 호스트로 띄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add MCP 서버, 여기서 MCP 서버를 활성화를 해 주고
그다음에 MCP 서버는 우리가 타입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표준 콘솔 입출력을 써서 이제 프로세스 방식으로 MCP 서버를 불러오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드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모드는 웹서버 모드입니다. 그래서 웹서버 모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웹서버를 띄워 가지고 원격지에 있는 서버를 MCP 서버로 쓸 수 있게끔 노출하는 기능인데, 이런 기능들을 선택적으로 이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게 with tools from assembly라 그래 가지고 리플렉션을 써서 이제 뒤에서 정의할 그 MCP 도구들을 자체적으로 탐색을 한 다음에 이 지금 여기서 일일이 이제 어떤 도구가 어디에 뭐가 있다라고 서술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찾아서 넣을 수 있게끔 연결시켜 줄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MCP 서버를 한 덩어리를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트를 만들어서 "서버를 시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완성을 해서 넣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겉보기는 단순하지만 이 안에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을 내가 놓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간단하게 환경 설정 기능만 추가를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 즉시 환경 변수나 아니면 제이슨 설정 파일이나 혹은 뭐 더 나아가서 CMDB라 그러죠. 뭐 이제 노마드 같은 해시코드 노마드 같은 그런 이제 서드 파티 CMDB하고도 바로 연동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이제 이 생태계 안에 모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나 요건에 맞게끔 적절하게 구성해서 자유롭게 넣으실 수 있어서 이 빌더 패턴에 친숙해지시는 게 새 버전을 가는 기준에서 꼭 중요한 이제 설계 패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스를 선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치노크 툴즈라고 하는 그냥 정적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해 줍니다. 다른 게 없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선언해 줘도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경로는 아까 이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그 파일 이름 그대로 쓸 건데 chinook _SQLite다 SQLite 그대로 잘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상대 경로로 입력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로그를 하나 추가를 해 볼게요. 네. 뭐 간단합니다. 그냥 아티스트를 이름으로 검색을 하고 해당 아티스트의 네 앨범 목록을 함께 반환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도구로 구현을 해본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네임이라든가 뭐 이런 파라미터들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지극히 전형적인 데이터베이스 쿼리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 API들이랑 다른 점은요. 원래 이런 파라미터들 같은 거, 파라미터 부르는 순서며 맥락이며 의미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래는 정합성을 다 맞춰 가지고 개발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예전 웹 API 기준으로는. 근데 이거를 MCP 서버를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부분에 넣을 파라미터를 AI가 알아서 결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파라미터 명세만 모호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네임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무슨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든, 심지어 직접 입력을 한 내용이 아니라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아티스트 이름 좀 찾아 줄래?"라고 입력을 해도 조건만 맞으면 이 도구를 AI가 알아서 부릅니다. 도구의 선택 기준이 AI 나름대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결과도 보시면 제이슨 형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냥 문자열을 그대로 녹여줘도 작동을 해요. 어차피 AI가 사람처럼 텍스트를 읽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도 됩니다. 기존처럼 제이슨을 내가 그냥 반환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마찬가지로 그래도 AI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도구를 몇 개 더 추가를 해 볼게요. 이번에 트랙 검색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네, 트랙 검색도 마찬가지죠. 요거 같은 경우는 쿼리가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조인 쿼리도 하고 필요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검색할 트랙 이름을 내가 다는 모르게 꼭 부분 일치하는 트랙 이름을 넣고 싶다, 찾아 달라라고 했을 때도 AI가 이 도구를 적당하게 부를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르별 트랙 통계라고 하는 훨씬 더 복잡한 기능을 또 넣어 볼게요. 네. 도구는 요게 마지막이고요. 네. 이거는 네 우리가 실무에서 공식한 그런 네 SQL 쿼리 수준과 어 네 코드들과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 있네요. 뭐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네 요건에 맞는 파라미터와 파라미터 앞에 이런 디스크립션이 붙는 것들이 이게 예전 같았으면 그냥 사람이 나중에 볼 문구 주석 정도의 의미로만 쓰였지만 MCP 서버 환경에서는 AI가 실제로 이 문구들을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내용을 집어넣는지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단순한 이제 주석이 아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MCP 서버가 완성이 됐습니다. 빌드 오류는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일단 시행하는 거 말고 그냥 빌드상 오류가 없는지 보고 싶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단넷 빌드라고 하시면 예 빌드도 미리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일은 임시 디렉토리상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스크립트 언어로 치면은 이제 문법 검사 같은 기능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해 볼까 이제 고민이 되시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예 여러분들께서 MCP 서버 개발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접하시게 되는 건 클로드 데스크탑을 이용한 실행입니다. 그렇게 해 보셔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간편하게 빠르게 확인을 해 보고 싶잖아요. 이거 만들어 놓고도 언제 클로드 데스크탑 가서 네 제이슨 파일 수정하고 그것도 예 편집 경우도 또 심지어 이제 불친절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VS 코드에도 MCP 서버 내장 기능이 있습니다. 더 훨씬 알아보기 쉽고 도구도 뜨는 게 바로 보여서 그거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VS 코드 현재 프로젝트 기준으로 mkdir.vscode라고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mcp.json이라고 파일 하나 만들어 주고 네. 이렇게만 실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파일은 읽는 데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파일 기준으로 상대 경로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이 app.cs 파일을 실행을 해 주세요, 단대 명령어로. 네, 이렇게만 넣어 주시면 MCP 서버를 바로 인식을 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예 더 좋은 건 이 부분이죠. 지금 요 시작이라고 하는 제가 커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을 눌러 볼게요. 네. 그러면 도구가 지금 3개 만들었던 게 바로 인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도구가 잘 붙는지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깃허브 코파일럿을 가지고 데모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그 AI 에이전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에이전트 MCP 서버 로딩 방법을 참고해서 편집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방금 제가 노구를 시작을 했는데 치노크라고 하는 도구가 저희가 입력했던 설명 그대로 이렇게 도구들이 다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 보고 싶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 도구가 겹치는 게 많아서 좀 의도랑 다르군요. 예 다시.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브레이브 서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을 먼저 지금 택하도록 돼 있었네요.
그래서 샵하고 치누크라고 입력을 하면 방금 제가 MCP 제이슨에서 이제 추가를 했던 그 도구를 정확하게 부를 수가 있고요. 네, 정확히 그 도구를 가지고 호출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도구가 실행이 돼서 이렇게 SQLite DB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회를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몇 개 더 실행을 해 볼게요. 네, 도구 실행할 때마다 처음 실행하는 도구면 이제 이렇게 계속 실행할 건지를 묻는 동작들을 하게 되어 있죠. 네. 러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트랙들을 검색을 해 달라고 했어도 이렇게 DB 안에서 정확하게 검색 결과들을 다 뽑아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트랙 통계를 보여 달라고 하는 것도 살리는지 보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복잡한 쿼리 조건을 넣어도 자연어로 넣었어도 도구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의도한 결과들이 모두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실제 C#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도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진짜로 파일 한 개만 가지고서 비주얼 스튜디오 없이, 심지어 지금 보여드린 건 이제 인텔리센스나 디버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꼭 VS 코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프로그래밍만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에디터 하나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MCP 서버를 단넷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늘 보여드렸던 명령어들의 주요 명령어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NET Run하고 app.cs라고 해서 파일 기반 앱을 이렇게 시행을 하실 수도 있고, 이 형태가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chmod +x 한 다음에 app.cs 파일을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은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 파일 형태로 이제 띄워볼 수도 있기 때문에 쉘 스크립트처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 프로그램에 이제 문법상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미리 빌드를 해볼 수 있는 .NET 빌드 명령어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NET 퍼블리시 명령어도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그 app.cs 파일을 이제 프로젝트로 컨버전하지 않고 바로 이제 외부로 배포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정말 간단하고 좋긴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은 간단한 도구나 유틸리티에 불과합니다. 네, 이걸 더 확장을 하려면 우리가 실제로 그 프로젝트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단 한 단 다 변환을 하려 그러면은 귀찮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단내 프로젝트 컨버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이제 전통적인 프로젝트 구조로 변환을 하는 것까지 자동화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MCP 서버의 이제 최소한의 구성 요소들은 이렇게 크게 5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호스트입니다. 이 호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MCP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관련된 내용들을 방금 처음에 넣어 드렸었는 이제 넣는 과정을 보여 드렸었는데,
네, 이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께서 기존에 개발하셨던 이제 컴포넌트나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나 심지어 아까 샤콜로 프로젝트라고 했던 그런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기존 프로젝트도 참조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MCP 서버로 만들어서 붙여서 돌려보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AI 기능들을 접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예,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이제 새 버전이 릴리즈가 됐는데 드디어 닷넷에서도 원래 MCP 서버가 노드.js랑 파이썬용 SDK가 먼저 공식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 닷넷도 이제 1.0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MCP 서버를 개발을 해서 붙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관리하고 계시던 레거시 코드나 이런 것들을 MCP 서버로 전환을 해서 얼마나 잘 연동이 되는지 한번 시험 삼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와의 통신 방식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여드린 건 스탠다드 인아웃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웹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도구의 타입을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도구들이 모여 있는 클래스 타입을 명시를 하기 위해서 MCP 서버 툴 타입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를 사용해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치 이제 웹 API를 한 함수 하나당 API 하나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예, 함수 하나당 도구 하나라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MCP 서버 툴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전 같았으면 사람이 그냥 주석으로 참고할 용도로 디스크립션 같은 애트리뷰트를 붙여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진짜로 AI가 읽을 메시지와 힌트를 이곳에다가 이제 기재를 해 주셔야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오늘 세션은 제가 여기서 지금 맛보기로 보여드렸고 한 세션 정도 뒤에 예, 저쪽 그 컨퍼런스 C룸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핸즈온 랩을 똑같은 내용을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께서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주제에 관해서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은 네, 요 내용 그대로 핸즈온 랩을 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 많이 참석해 주시고 사전에 핸즈온 랩 참석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께는 제가 이메일을 어저께 따로 보내 드렸거든요. 그 이메일에 따라서 이 내용을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지금 시간이 혹시 얼마나 남았을까요? 딱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하면 잠시 뒤에 저 컨퍼런스 로스 쪽에 있는 핸즈온 랩 코너에서 예,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